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가는 오직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만만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 보지 않으니 남도 나를 낮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만하지 않게 보이기 위한 첫걸음은 외부를 의식하기 전에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기세를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한 확신, 분명한 눈빛, 흐리지 않는 말끝, 가벼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태도까지 흐려집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 무게를 잃습니다. 무게를 잃은 말은 가볍게 들리고 가볍게 들리는 사람은 언제든 얕잡아 보게 됩니다. 사람과 마주할 때 무례한 말을 들었다면 웃지 않아야 합니다. 단호하되 흥분하지 말고 불쾌함을 담은 눈빛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침묵도 가능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분명한 말보다도 강력한 의사표현이 되니까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를 긋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생각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신중하게 정리된 생각이라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는 한마디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흐리게 끝내는 말은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 말투는 상대에게 당신의 무게를 빼앗깁니다. 당당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한 말과 무거운 태도를 통해 스스로 길러가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들뜨지 않고 험담한다고 움츠러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아직 내면이 단단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칭찬을 경계하고 비난을 담담히 넘기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갖습니다. 행동은 가벼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걷는 걸음부터 말하는 습관, 사소한 제스처 하나까지도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행동을 무겁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처세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닦는 사람은 설사 모든 이가 등을 돌리더라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늘 기쁘다고 들뜨고 내일 속상하다고 무너지면 당신의 삶은 외부의 날씨에 따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돛단배와 같습니다. 밥을 굶었다고 화를 내거나 배불리 먹었다고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웃는 건 어린 마음의 증거입니다. 깊은 사람은 감정을 적당히 드러내되 절대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수면 위의 물결만 흔들릴 뿐 깊은 물속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요. 진실로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가볍게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매 순간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무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게는 말로 쌓이는 것도 얼굴로 포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당당함, 명확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 그 말이 당신의 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멈추고 내딛는 그 걸음이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서는 모습을 결정합니다.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당신을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과 무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이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해야 하고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삶도 가볍게 흘러갑니다. 말을 삼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이라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꼭 삼켜야 합니다. 어른의 말이란 100번의 고민을 단 한마디로 담아내는 것이며 그 한마디조차 아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무는 말은 내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나를 대신하여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다시 나에게 떨어지듯 한마디 말은 반드시 그 무게에 따라 나를 덮쳐옵니다. 불평이나 불만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나의 하루는 그 말의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불평의 말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부정적인 언어는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말을 가볍게 내뱉다 보면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의 무게는 곧 삶의 무게입니다. 또한 충고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이 항상 상대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꾸짖는 말은 10번을 되새기고도 마땅치 않다면 삼켜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굳이 맞서서 꾸짖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다. 선한 이는 꾸짖음조차 품위 있게 받아들이고 어리석은 이는 꾸짖음을 꾸짖음으로 되갚습니다. 그것은 불이 불을 만나는 일이 되어 결국 나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혼잣말이라도 조심해야 하며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태도가 흐트러지면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경건한 태도는 남이 있을 때만 유지하는 외양이 아니라 누구도 없을 때 지켜내는 중심입니다.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허리를 세우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다룹니다.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시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견디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언행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말보다 침묵으로, 말보다 삶으로 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입 밖에 내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좋은 말도 필요하고 따뜻한 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중한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입니다. 말은 언제나 나의 생각을 앞서가며 내가 생각보다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를 먼저 드러냅니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매번 입을 열기 전에 나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이 말은 과연 내 삶의 무게에 걸맞은가? 그 물음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당신만의 깊이가 됩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중심이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 사이, 고요한 침묵 속 홀로 있는 시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는 마음, 뒤처지지 않겠다는 조급함은 곧 마음의 중심을 잃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외부의 속도와 방향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스스로 알고 그 길을 고요하게 걸어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러나 그 해답은 거창한 훈련이나 단호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불편을 견디는 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것,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쫓지 않는 것,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런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모여 마음의 중심을 만듭니다. 자주 드러눕거나 삐딱하게 선 자세, 함부로 내뱉는 말투는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이완이고 중심이 풀렸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조율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이 흐트러질 때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른 자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앉을 때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설 때는 몸이 땅과 수직이 되도록 정렬하는 것. 그 작은 자세의 교정이 중심의 재정립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흔들릴 때 몸을 바로잡으면 마음도 다시 고요해지는 법입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홀로 있을 때도 단정함을 유지하는 절제입니다. 혼자 있을 때 행동이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진짜 중심이 아니라 외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중심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드러내려 하지만 진짜 힘은 숨어서 지탱하는 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높이 올랐는지. 그러나 중심 있는 사람은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나의 걸음을 잃지 않고 나의 리듬으로 걷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잃은 속도는 결국 방향까지 잃게 만듭니다. 눈앞의 속도보다 먼 곳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뛰어간다고 해서 내 걸음을 무너뜨리면 결국 나는 내 길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중심은 멈춤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잃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요한 물속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듯 마음의 중심이 선 사람은 세상의 소란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심은 오늘 어떤 자세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그 힘, 그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은 더욱 단단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언제나 눈에 띄는 불빛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남는 빛은 흔들림 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한 빛입니다. 사람의 품격이란 목소리의 크기나 걸음의 빠르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일관성과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누구의 비난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불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타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무게를 두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놓인 사소한 선택,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바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고 정돈된 말투로 이야기하며 홀로 있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런 반복된 선택이 자신에 대한 존중을 세우고 그 존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그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누구도 나를 무겁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겉으로 자신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다듬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진정한 무게감은 조용함에서 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진 태도와 눈빛, 말의 속도에서 묻어나는 것. 내면의 빛은 그런 조용한 확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른 새벽의 햇살처럼 과장되지 않지만 분명하게 따뜻하고 깊고 길게 퍼져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크지 않아도 누구보다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내면을 지킨다는 것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갖기 위한 준비입니다. 흙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기 쉽고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어떤 말과 행동도 진실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외부를 다듬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고 말과 행동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곧 내면의 빛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귀한 존재가 됩니다. 내면의 빛은 요란하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 그 조용한 자세 하나하나가 당신의 빛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쉽게 들끓고 맙니다. 그러나 그 불길을 곧바로 밖으로 퍼뜨린다면 결국 타오르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순간의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그 대가는 오래 남습니다. 화란 곳 내 마음속에 든 칼입니다. 적이 아닌 나를 찌르기 쉬운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지켜봅니다.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되묻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예기치 않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서, 이렇듯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다스린 것입니다. 억지로 눌러서 참는 것과 조용히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꾹 참은 끝에 더 큰 폭발을 낳지만 후자는 서서히 꺼지는 불처럼 자신을 보호합니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줄 모르면 그 화는 말이 되고 말은 관계를 끊고 끊긴 관계는 다시 나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니 참는다는 것은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나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강한 사람은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타인을 꾸짖는 말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누군가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순간 나 역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꾸짖음에 꾸짖음으로 응답하고 그 속에서 분노의 불길은 더욱 타오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은 사람은 필요 이상의 말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다치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경박하게 흐르지 않고 언제나 품위를 지킵니다. 품위는 차분한 눈빛에서 나오고 조용한 말투에서 흐르며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완성됩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면 먼저 감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다스리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화는 지나가지만 그 화로 인해 잃는 것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말하고 천천히 판단하며 느리게 반응하십시오. 그 느림이야말로 당신을 지켜내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사람이 내뿜는 기운은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 기운의 방향은 몸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곧은 자세로 서 있을 때와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자세란 단지 외형의 정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몸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긴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부터 사람은 무게를 잃어갑니다. 절제된 몸가짐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언어입니다. 허리를 펴고 시선을 흔들림 없이 두며
몸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죠. 그렇게 바르게 선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이는 드뭅니다. 반대로 등을 기대고 팔을 축 늘어뜨리거나 발끝이 흐트러진 자세는 자칫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이기 쉽고 그 순간 타인의 시선도 무심해집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이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작용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울 때 호흡은 깊어지고 깊은 호흡은 생각을 맑게 합니다. 앉는 자세 하나만 바꾸어도 판단력은 선명해지고 설사 말이 부족해도 전달되는 인상은 훨씬 신뢰를 얻게 됩니다. 태도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며 침묵조차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절제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 앉기, 무심코 다리를 꼬지 않기,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 이런 사소한 절제가 쌓이면 사람의 분위기는 어느새 무게를 갖게 됩니다. 절제된 사람은 말할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기운으로 먼저 주변을 조율합니다. 주변이 긴장을 풀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입을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서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되곤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단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고 허둥대는 사람이 먼저 노출됩니다. 반면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사람은 말없이도 많은 신뢰를 얻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을 지닙니다. 인생을 무겁게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몸의 태도는 마음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이 흐릿하면 삶 전체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선을 바로잡고 걸음을 다듬는 것. 그렇게 작은 몸가짐 하나하나가 나를 빚어가고 그 빚음이 결국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자세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견디고 걸어갈 것인지를 묻는 가장 조용한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크고 무거운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투, 순간의 반응, 무심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경솔하다는 것은 준비 없이 내뱉는 말, 충분히 가늠하지 않은 판단, 남의 말을 가로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지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각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근엄해 보이더라도 말이 경박하면 그 겉모습은 금세 무너집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듣는 이의 반응까지 생각하며 말을 고르고 생각의 여운이 끝날 때까지 말과 행동을 늦춥니다. 그런 이의 말은 많지 않지만 듣는 사람에게 오래 남습니다. 반면 경솔한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말을 보탭니다. 그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조급함, 채워지지 않은 존재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조용함 속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적절한 때에 입을 여는 사람만이 말에 무게를 담을 수 있습니다. 경솔함을 끊는다는 것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에 앞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곧바로 나의 인상과 연결되며 때로는 관계를 손상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누군가의 고민을 농담처럼 흘리는 태도는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경력도 경솔한 태도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순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웃음도 짧은 맞장구도 다 지나가고 나면 말한 이의 무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사려 깊은 언행이란
타인의 입장을 미리 헤아리고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말보다 먼저 침묵을 택하고 분위기를 쉽게 뒤집는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단단히 붙드는 것. 그렇게 선택한 언행은 결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품위는 고요한 판단력에서 비롯되며 그 판단력은 반드시 언행의 무게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세상은 곧 나의 언행을 통해 입습니다. 바른 말과 정돈된 행동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반복 속에서 길러진 습관입니다. 날이 선 말보다 멈춰낸 말, 성급한 설명보다 가만히 들어주는 침묵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그러니 나의 언행이 지금 내 무게를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경솔함을 끊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단호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게는 외침이 아니라 절제에서 만들어지고 신뢰는 많음이 아니라 사려 깊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 그 짧은 말이 당신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려 하다가 무너집니다. 욕망은 처음엔 조용히 속삭이지만 한 번 길들여지면 점점 더 크게 요구합니다. 조금 더 한 발만 더 이번만은 괜찮다는 타협들이 모이면 결국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다릅니다. 절제란 그 순간을 미리 알아채고 멈출 줄 아는 힘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은 생존이지만 배가 부른데도 더 먹는 것은 탐욕입니다. 말도 소유도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빠진 삶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은 점점 허물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욕심도 있어야 발전한다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안다는 전제입니다. 절제가 없는 욕심은 독이 되고 절제가 있는 욕심은 에너지가 됩니다. 절제 없는 재물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절제 없는 명예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절제 없는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넘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절제는 자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놓지 않고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자주 되묻는 태도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절제란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귀한 것은 쉽게 드러내지 않고 아끼며 천천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흔하고 값싼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열리고 넘쳐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아무 말에나 쉽게 허락한다면 이미 당신의 무게는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절제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알고 그 너머를 넘지 않는 태도. 그런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무엇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을 끝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쉽게 잃지도 않습니다. 욕망의 끝을 좇는 이가 아니라 욕망의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이가 삶을 오래 지탱합니다. 절제의 깊이는 고요한 만족에서 나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로울 수 있고 많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으며 넓게 알리지 않아도 깊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은 좁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흐릅니다. 그것은 나를 나답게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식이며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욕망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남과 비교해서 만들어진 허상인가? 그 질문이 바로 절제를 배우는 시작이 됩니다. 절제는 결코 가난한 삶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힘은 드러냄이 아니라 쌓임에서 나옵니다. 드러나는 것은 쉽게 흔들리고 쌓이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면이란 하루의 성실이 쌓여 삶의 깊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떠벌리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가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조용한 노력은 대개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위는 한 번의 힘으로 쌓이지 않고 물은 한 번의 흐름으로 강을 이루지 않듯 깊은 삶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반복들 위에서 세워집니다. 근면은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성실의 방식입니다. 말보다 습관이 앞서고 의욕보다 반복이 깊어야 진짜가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지칩니다. 이유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을 가볍게 보고 반복을 귀찮아했기 때문입니다. 근면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짐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옮깁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끝은 남다릅니다. 반면 금세 들끓는 사람은 금세 식기도 합니다. 잠깐 집중하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근면함 속에는 집중이 있습니다. 온갖 자극과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압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집중이란 눈을 부릅뜨고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힘입니다. 깊은 사람은 번쩍이는 것보다 고요한 흐름을 택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다듬습니다. 근면한 삶은 외적인 결과보다 내적인 단단함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주 반성하고 조용히 성장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 이들은 쌓아 올린 만큼 자신을 더 엄격히 바라보고 더 조용히 자신을 정비합니다. 화려한 말 대신 하루의 끝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들은 겉으로 크지 않아도 내면은 깊고 넓습니다. 삶은 결국 얼마나 쌓였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빠르게 쌓은 것은 빠르게 무너지고 깊게 쌓은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면함은 바로 그 깊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깊이는 소리 없이 드러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성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이어가는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 당신을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풍랑이 되고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의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매 순간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은 내게 어떤 무게를 남기는가? 지금 이 반응은 내가 원하는 나인가? 그런 반복된 질문이 삶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강하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세 대신 단단함을 선택하고 감정 대신 절제를 선택합니다. 부드럽게 흐르지 않고 단단하되 날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 위험을 세우지 않고 조용한 태도로 경계를 지킵니다. 함부로 웃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어떤 자극 앞에서도 자신의 속도를 지킵니다.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무겁지만 결코 침잠하지 않습니다. 삶에 무게를 더해주는 것은 결국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며 자신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품격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얕잡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리를 가리고 말을 아끼며 자신을 쉽게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반복된 절제, 그 모든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결국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그 결심은 분명히 당신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은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조용한 습관과 절제된 태도, 말의 무게와 감정의 중심,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깊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스스로의 무게를 단단히 지닌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단단해지는 삶,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